민주당 안에서는 이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했던 한덕수 탄핵론을 다시 꺼냈습니다.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법위에 군림하는 제왕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한덕수 대행이 이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한미 2+2 통상 협상을 앞두고 한 대행을 향해서 어떤 결론도 내려서는 안 된다. 다음 정부로 넘겨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노욕을 위해서 국익을 팔아먹는 제2의 유한용, 윤석열 아바타 이런 원색적 비난도 쏟아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정치적 목적의 탄핵이라고 비판했고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겁박에 그치지 말고 자신 있으면 실행하라 맞불났습니다. 자, 현재 한 대행은 출마에 대한 입장 표명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거리를 둔 듯하면서 관세 협상에 주력하고 있는데 관세 협상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내면 추대론이 탄력을 받을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요. 그런데 민주당의 한덕수 탄핵론 정확히 말하면 재탄핵인데 또 오늘 아침에 기사를 보면 사실상 민주당에서는 이걸 접었다. 그런데 지금 총리 공관이나 총리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중앙정부종합청사 앞에 가서 또 시위도 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런 걸까요? 일단 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일단 빨리 본인의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지금 국민의힘의 경선 과정이 아무리 흥행을 시켜보려고 노력해도 거기에 관심이 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이 그 국민의힘에서의 최종 후보가 국민의힘의 최종 대표 선수가 보수 진영의 최종 대표 선수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한덕수 권한 대행이 언제든지 참여한다고 한다면 누군가 한 사람, 둘 중에 한 사람은 그냥 이 들러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한덕수 권한 대행이 뭐 노코멘트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그래요. 또 그리고 또 들리는 얘기로는 외신을 벌써 2번 인터뷰했는데 또 다른 외신과 인터뷰를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신은 거들떠도 안 보면서 외신에만 자꾸 인터뷰를 하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그 한덕수 국민 추대위가 그 어제도 기자회견을 했는데 네. 자꾸 바깥에서 군부를 떼주는 것 가지고 결국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를 결심할 수 있겠느냐 지금 이런 게 가장 큰 그 이슈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이 군부를 아무리 떼봐야 출마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완주 가능성 저는 굉장히 낮다라고 보여지고 뭐 그 내일 밤 9시에 있을 미국과의 2+2 협상도 아닙니다. 우리 지금 정부가 쓰는 표현대로 하면 협의인데 한 번의 협의를 가지고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런 협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협상에 능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그 결과를 가지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의 종지부를 찍을 것이다. 그런 거는 기대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탄핵을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론은 뭐 안 하는 쪽이다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제가 좀 빼먹었는데 탄핵을 해야 한다라는 여론도 당내에선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탄핵을 추진할 정도의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시간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그렇고 또 하나는 일부러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을 유도하는 거 아니냐. 거기에 말려 들어갈 필요가 없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민주당으로부터 2번의 탄핵을 받았다라는 그런 서사를 쓰기를 원하는데 그 서사를 왜 민주당이 대신 써주고 있느냐. 라고 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상당히 크다라고 보여지고 저는 어차피 다음 주 안에 5월 4일이 다음 주 주말입니다. 그 안에 공직 사퇴 시한이 있어요. 네. 그러면 다음 주 중에는 최종적으로 가타부터의 결론이 나올 텐데 그 결론을 본인이 스스로 내리면 되는 것이지 민주당이 내려줄 이유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내란 내각을 총괄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입장이긴 한데 계속 또 그 사무실 앞에 가서 이제 시위하고 이런 걸 보면
어떤 대선 전국에서 변수로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는 건 그렇죠. 맞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저 김민석 최고가 지금 예. 1인 시위를 하면서 협상하지 마라라고 하는 게 참 저는 국민들 보기에 참 민망하다. 국민들 지금 기업들, 민생들, 소상공인들 관세 때문에 수출 못하게 되면 직격탄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우리나라의 한덕수 그런 데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거는 뭐 민주당, 국민의힘 뭐 이견 없이 다 아마 인정을 할 겁니다. 50년 넘는 경제, 통상, 외교 전문가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통상 협상하지 마라.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하는 거 아니면은 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손댈 수 있는 거 아니면 다 먹지 마. 이제 이런 식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술 구조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김민석 최고가 이제 한덕수 권한에 대해서 노역이다라고 말씀하는데요. 그 DJ가 그때 대선 출마해서 당선됐을 때 그때 나이랑 지금 한덕수 권한대의 나이가 똑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한 거는 스스로 얼굴에 침 뱉는다라는 말씀도 드리고요. 지금 우리 국민의힘 경선이 한덕수 권한대에게 제대로 주목 못 받고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무풍 경선을 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그렇게 할 말은 아닌 것 같아요. 90%는 압도적인 결과가 너무 뻔히 보이는 그런 스포츠 경기를 보는 사람이 재미를 느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반 이재명이라는 중국 편에 서서 미국과 맞서려는 그런 이재명의 어떤 그 정권에 대해서 국민들의 많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반 이재명을 막기 위해서 이재명의 정권을 막기 위해서라면 아마 어떤 명분이든지 다 거국적인 차원에서 다 손잡고 협의가 가능하다 그런 상황이 될 거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근데 이제 한미 간 통상 협상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우려가 좀 뭐랄까 이제 과거에 한덕수 이분이 이제 통상교섭본부장 당시 중국과 이제 만일 협상을 했는데 거기서 세이프가드 뭐 긴급 수입 제한 조치 관련해 가지고 그 약간 그 내밀하게 협상한 게 있는데 그거를 사실 밝히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돼서 DJ 정부 때 청와대 경제수석에서 물러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면합의 논의가 예, 좀 있었죠. 예. 지금 이 상황은 FTA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국회 비준동의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논의해봤자 국회에서 다 비준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 발짝도 저는 진전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관세 문제나 환율이나 자동차와 관련된 뭐 조선 플랜트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는 그건 뭐 국회 비준 동의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을 들어보는 것은 뭐 그건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는 거죠. 미국이 원하고 있는 지금 알래스카 LNG에 우리가 투자하는 문제나 뭐 함정 MRO나 조선 문제에 우리가 협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건 자칫 잘못해버리면 직권남용의 문제가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조심하게 다뤄야 될 문제고 다행히 이번에 그 최상목 부총리가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에너지 문제와 국방 안보 이슈와 관해서는 전문가들 그 관련자들을 데려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논의의 범위 자체는 굉장히 제한적일 거다 이런 생각하고 지금은 일종의 아웃리치라고 하는데요. 협상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주변을 탐문하고 의사를 타진해보는 정도는 저는 그건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이상을 나가는 거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관세가 지금 90일 유예가 됐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행정부 2기 체제와 한덕수 권한대행이 결론을 낼 사안은 하나도 없습니다. 90일 유예 기간에 우리는 충분히 우리 나름대로의 스탠스를 정하고 국가적 역량을 모으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 국회 1, 2당의 논의도 한 번도 진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불현듯 한덕수 권한대행이 뭔가를 결정할 것처럼 이렇게 연막을 피우는 것은 정치적인 그냥 활용 소재로만 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 정부가 거기에 놀아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산업부나 이런 데서 충분한 자기 입장을 저는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탄핵이 장난이냐? 관세 협상이 시급한 이때 탄핵 타령이라니. 자, 반면에 한덕수 탄핵 사유 차고 넘친다. 6월 4일 명예롭게 퇴임해라. 이런 의견이 있고요. 근데 이제 관세 협상 관련해는 새 정부에 넘겨라. 이게 금방 끝나는 일도 아니고 대한민국 미래를 생각한다면 올바른 판단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전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요?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총선에서 중국에 쉐시하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외교인식을 가지신 분이 대통령이 돼서 대미 협상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북한이 대놓고 통미북남 이런 식의 또 전략을 구사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지난 문재인 정권 때보다도 더 악화된 방식의 인식을 가진 분이 대통령이 돼서 그 외교를 한다면 저는 더 큰 참사가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독수 권한대행이 반드시 여기에 임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요. 지금 민주당이 계속해서 한독수 대행 보고 내란의 공범이다. 이런 공격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헌법재판소의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문에 한독수 권한대행은 오히려 계엄을 막았다라는 것을 명확히 밝혔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무회의가 짧았고 실질적인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더 긴 시간을 할애했었더라면 다른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을 말렸을 것이고 그렇게 했다면 계엄 선포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취지의 결정문을 내렸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한독수 권한대행이 계속해서 얘기했었던 만약에 자기가 국무회의가 더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대통령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았을 것이다. 그것에 힘을 실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문 자체만 보더라도 한독수 권한대행은 내란 공범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무엇이 두려워서 한독수 권한대행을 내란 공범이라고 하는지 너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저는 한독수 권한대행이 지금과 같이 전략적으로 모호하게 가야 된다. 그래야지 대내외적으로 권위가 산다고 봅니다. 내란 얘기 나와서 민주당이 더 매서운 뭐 내란 특검을 추진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네, 지금 뭐 네. 특검법 지금 발의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이나 공수처, 경찰 지난 그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의 주요 그 종사자들 빼고는 별로 지금 진척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내란 공범, 노역, 이완용. 민주당이 제일 발끈하는 사람이 한덕수다. 경쟁력 있다고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 주셨고요. 한덕수는 출마 여부 제대로 밝혀야지 더 이상 끌지 마라